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늘 여유가 있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늘 쫓기는 것 같고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고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수입이 있는데 어떤 집은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고 어떤 집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입니다. 수입의 차이일까요?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입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의 구조입니다. 돈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재물의 흐름은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 결과가 통장의 숫자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밀어내는 말버릇, 재물을 부르는 말버릇, 그리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행동 패턴, 그리고 실제로 말과 행동을 바꾸면서 삶의 흐름이 달라진 세 분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작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끝에 가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불편한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난 돈 복이 없어. 돈 벌기 너무 힘들어. 돈은 있다가도 없어. 어차피 모아봤자 뭐해. 우린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말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십니까? 본인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까? 이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 선언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방향으로 무의식적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 벌기 힘들어 라고 매일 말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은 기회가 찾아오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뭔가 함정이 있겠지. 쉽게 되는 건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편안한 수익 구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힘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믿는 말이 맞다는 것을 무의식이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아봤자 뭐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상한 방식으로 소비합니다. 모임에 크게 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샀거나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립니다. 모이면 안 된다는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이 무의식을 만들고 무의식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잘 흐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오랫동안 관찰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은 흐르는 거야. 기회는 항상 있어.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 돈은 더 좋은 곳으로 돌아올 거야.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야. 이 말들이 앞서 말씀드린 말들과 어떻게 다른지 보이십니까? 결핍이 아니라 흐름을 말합니다. 막힘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합니다. 고정이 아니라 변화를 말합니다.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면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말이 무조건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나는 부자야. 돈은 쉽게 들어와. 이런 말은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가 생겨 신뢰를 잃습니다. 무의식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말은 긍정이 아니라 방향성 있는 말입니다. 지금이 좋지 않더라도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빠듯하지만 관리하는 시기야. 지금은 준비 중이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것이 무의식을 안심시킵니다. 안심한 무의식은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40대 주부 김씨. 처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은 특별히 낭비하는 것도 없는데 왜 항상 빠듯한지 모르겠어요. 남편 월급은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특별히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빠듯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린 늘 빠듯해.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거의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항상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눈치를 봤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식탁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상담 중에 물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돈이 없다는 말을 몇 번 하셨습니까? 이분이 잠시 생각하시다가 웃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면 안 돼. 돈이 없어. 이런 말을. 그 순간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말부터 바꾸자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 대신 지금은 관리하는 시기야라고 해보십시오. 빠듯해 대신 조금씩 정리 중이야라고 해보십시오. 완전히 긍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다른 말이었습니다. 부족하다는 확인이 아니라 나아가고 있다는 방향. 이분이 한 달간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말을 바꾼다고 돈이 생겨요? 그런데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괜히 지출이 줄었어요.
제가 말을 바꾸려고 신경 쓰다 보니 소비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진 것 같아요. 집 분위기가 좀 가벼워졌어요. 말이 바뀌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자 집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집 분위기가 바뀌자 소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비상금 통장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통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수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변했습니다. 말이 태도를 만들었고 태도가 습관을 만들었고 습관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빠듯한 이유가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인데 말이 바뀌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반복하는 말이 만들어낸 무의식의 구조였습니다. 말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제 행동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행동의 첫 번째는 돈을 존중하는 습관입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수증이 가득합니까? 지폐가 구겨져 있습니까? 낡고 해진 지갑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정리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이동하는 재물의 집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집은 몸을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돈에게도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집이 지갑입니다. 지갑이 낡고 영수증이 가득하고 지폐가 구겨져 있으면 돈이 편안하게 머무는 집이 아닙니다. 돈도 그 집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지갑이 깔끔하고 지폐가 방향을 맞추어 정리되어 있고 불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돈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도 작동합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행동은 무의식의 신호를 줍니다. 나는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돈을 관리한다. 나는 돈에 대해 진지하다. 이 신호가 소비 결정의 순간에 작동합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안이 정리되어 있으면 이 돈을 어디에 쓸지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매일 반복되면 큰 차이가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갑 안영수증을 꺼내십시오. 지폐를 꺼내 방향을 맞추십시오. 필요 없는 카드는 빼십시오. 낡은 지갑을 쓰고 계신다면 교체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공간을 비우는 결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무의식을 만든다고. 그런데 공간도 무의식을 만듭니다. 공간은 눈에 보이는 무의식입니다. 내 심리 상태가 공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다시 내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돈은 순환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새거나 썩습니다. 베란다에 쌓인 박스, 고장난 가전제품, 입지 않는 옷들, 언제 산 건지 모를 물건들. 이것들은 멈춘 기운입니다. 멈춘 공간은 멈춘 기회를 만듭니다. 집안에 멈춘 것들이 많으면 재물의 흐름도 멈춥니다. 두 번째 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씨. 이분은 첫 번째 분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손님도 꾸준했고 직원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분명히 돈이 들어오는데 막상 통장을 보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말투에서도 한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돈은 있다가 없는 거지.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 체념이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은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란다로 가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박스가 18개였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5년 전 이사할 때 가져온 서류들. 고장난 선풍기. 한 번도 쓰지 않은 운동기구. 어느 택배 박스인지 모를 빈 상자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들 언제 쓰실 겁니까? 이분이 잠시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쓸 거예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언젠가 쓸 것이라는 말은 지금은 못 쓴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그 멈춘 것들이 18개나 되어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문이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3일 안에 정리하십시오. 고장난 것은 버리고 안 쓰는 것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물으셨습니다. 그게 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멈춘 것들이 공간을 채우면 흐름이 막힙니다. 재물은 흐르는 것입니다. 막힌 공간에서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 주 내내 정리하셨습니다. 버린 것만 20봉지였습니다. 고장난 것은 처분했습니다. 못 쓰는 것은 버렸습니다. 혹시 쓸 것은 정리해서 별도 보관했습니다. 베란다가 비워지고 창문이 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카드값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어요. 결정을 빠르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불안하면 술을 마시러 갔는데 그게 줄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안 자체가 좀 줄었어요. 공간이 정리되자 불안이 줄었습니다. 불안이 줄자 충동 소비가 줄었습니다.
충동 소비가 줄자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돈이 안 남는 이유가 사업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렇다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멈춘 공간이 만들어내는 불안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충동 소비를 만들고 충동 소비가 돈을 세게 했습니다. 공간이 바뀌자 불안이 바뀌었고 불안이 바뀌자 돈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정리라는 행동은 결단을 상징합니다.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재물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세 번째 행동은 기록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록합니다. 저는 대충 얼마 쓰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록해보면 예상과 실제가 다릅니다. 항상 실제가 더 많습니다. 행동심리학에서 기록은 통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록은 죄책감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객관화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숫자로 보이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을 보면 무엇을 바꿀지가 보입니다. 무엇을 바꿀지가 보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30대 맞벌이 부부. 이분들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했습니다. 특히 아이 교육비를 두고 부부가 자주 다퉜습니다. 이번 달 학원 하나 더 보내자. 무슨 소리야? 지금도 빠듯한데. 그래도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형편 생각 좀 해. 같은 싸움이 반복됐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지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빠듯한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막연함이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싸움으로 터졌습니다. 집을 방문했을 때 식탁 위가 복잡했습니다. 우편물, 책, 아이 물건, 영수증. 그리고 가계부는 반만 쓰다 멈춰 있었습니다. 가계부 쓰다 그만두신 건가요? 맞아요. 쓰다 보면 너무 쪼들리는 것 같아서 보기가 싫어서요.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보기 싫어서 기록을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지 않으면 막연한 불안이 더 커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식탁 위를 매일 비우십시오. 식사를 하는 자리이니 깨끗하게 두십시오. 두 번째, 매일 3분 가계 기록을 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숫자만 적으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관리 중이다라는 말을 부부가 함께 하루 한 번씩 하십시오. 이분들이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싸움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기록을 같이 보게 됐어요. 숫자로 보니까 남편이 왜 줄이자고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저도 왜 학원비를 유지하고 싶은지 숫자로 설명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예전엔 그냥 느낌으로 싸웠는데 이제는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신기하게 대화가 됐어요. 식탁이 정리되자 대화가 정리됐습니다. 기록이 시작되자 불안이 줄었습니다. 불안이 줄자 싸움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싸우느라 쓰던 에너지가 관리하는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 싸움의 원인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인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만들어낸 막연한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이 터지는 방식이 싸움이었습니다. 기록이 시작되자 불안이 사라졌고 싸움도 사라졌습니다. 9장. 재물을 부르는 말 5가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에 힘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말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흐른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흐름이 막혀 있을 뿐입니다.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점점 안정된다. 지금 당장 안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점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 지금은 준비 기간이다. 빠듯한 지금을 실패가 아니라 준비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을 다르게 읽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돈은 더 좋은 기회를 만든다. 지출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순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간 돈이 돌아온다는 감각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관리할 수 있다. 능력의 선언이 아닙니다. 의지의 선언입니다. 할 수 있다는 방향성입니다. 이 5가지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무의식이 받아들입니다. 무의식이 받아들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을 바꾸셨다면 이제 행동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7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관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현관은 재물의 입구입니다. 어둡고 어수선하면 들어오는 기운이 막힙니다. 조명을 밝게 하고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지폐 방향을 맞추십시오. 낡은 지갑은 교체하십시오. 지갑이 정리되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정리됩니다. 세 번째, 베란다를 환기하십시오. 오래된 물건을 치우고 창문을 여십시오. 막힌 공간이 열리면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고장난 물건을 즉시 처리하십시오. 고치거나 버리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멈춘 물건은 멈춘 재물을 상징합니다.
5번째, 소비를 기록하십시오.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으십시오. 30일만 해보십시오. 6번째, 하루 한 번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돈이 들어올 때 그 돈에게 감사하십시오. 잘 왔어. 이 한마디가 돈을 소중히 여기는 무의식을 강화합니다. 7번째, 돈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표정도 행동입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표정이 아이에게도 전달됩니다. 배우자에게도 전달됩니다. 돈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표정으로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고정하고 행동은 현실을 만듭니다. 풍수는 환경을 정리하고 행동 심리는 습관을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재물의 통로가 열립니다. 첫 번째 분은 말을 바꿨습니다. 말이 태도를 만들었고 태도가 소비 습관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분은 공간을 비웠습니다. 공간이 바뀌자 불안이 줄었고 불안이 줄자 충동 소비가 줄었습니다. 세 번째 부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불안을 줄였고 불안이 줄자 싸움이 줄었고 싸움이 줄자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세 분 모두 수입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바뀌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구조. 이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것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됩니다. 공간을 바꾸면 됩니다. 기록을 시작하면 됩니다. 재물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모입니다. 말 하나가 방향을 만들고 행동 하나가 길을 냅니다. 그 말이 쌓이고 그 행동이 쌓여서 어느 날 통장이 달라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늘 빠듯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통장을 보기 전에 오늘 하루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몇 번이나 돈이 없다 고 했습니까? 몇 번이나 힘들다 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안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베란다를 보십시오. 멈춘 것들이 있습니까? 재물을 부르는 말과 행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고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오늘 말 하나를 바꾸십시오. 오늘 지갑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오늘 소비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하나가 내일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지갑을 조용히 바꿉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솔직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